헨리 포드 씨가 자동차 조립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이런 혁신을 이루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에 대해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General way from the overhead trolley that the Chicago Packers use in dressing beef. 시카고에 있는 도축장에 가면은 소고기를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천장에 오버헤드 트롤리, 레일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완성된 소를 매달고 이게 보내면 작업자들이 다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가 담당한 부위만 이렇게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쪽 끝에는 뼈만 남아있는 소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요거를 거꾸로 하면 되겠다. 저기 소 뼈를 걸고 반대로 가면서 자기가 맡은 부위를 다 붙이면 이쪽 끝에는 완성된 소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조립을 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동차 산업과 소고기를 해체하는 도축장이라는 산업은 완전히 서로 다른 산업이지만 아이디어를 이렇게 배워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은 달라도 겪고 있는 문제는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조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해체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한 그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가져올 만하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산업에서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보는 것은 단순히 그 산업에 대한 지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의 본질, 아이디어의 패턴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오전에 살펴봤듯이 토스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친구에게 돈을 보낸다 라는 아이디어를 보면 그걸 금방 인용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낸다. 친구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선물, 택배를 보낸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끼리 친구 학번은 알아요. 내 앞에 학번, 뒤에 학번. 친구 학번을 이용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 연락을 취한다. 필요한 메시지나 물건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흉내낼 수 있는 거니까요. 회사에서는 또 동료들 사번을 알잖아요. 회사 동료의 전화번호는 몰라도 사번은 알잖아요. 또는 이제 소속 부서와 이름은 알죠. 그 소속 부서와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회사 동료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산업이 달라도 분야가 달라도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아이디어는 비슷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를 정의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제품과 서비스의 형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결국은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이거를 잘 정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산업, 다른 제품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고객에게 같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화된 시각을 가지면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지면 이런 다른 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시사점은 자동차 산업은 그 당시 나름 굉장히 하이테크 산업이고 공장에 있는 근로자도 공학 관련된 지식을 많이 공부한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소고기 도축장은 더 쉽게 진입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영역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더 하이테크가 오히려 로테크 산업에게 배워오는 이런 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고민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고 소고기 도축장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빨리 해치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에만 열심히 집중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10,000명이라도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을 수도 있고 비록 5명밖에 없는 작은 회사지만 그 회사는 오로지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가 작은 회사에서 배워오는 일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겠고요. 사례를 몇 개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쭉 널어주고 직접 골라서 드세요라는 초밥.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주문하면 그거 하나하나 다 맞춰서 갖다 주고 서빙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방식을 바꾼 게 나는 준비한 걸 다 깔아 놓을 테니 먹고 싶은 거는 네가 알아서 드세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에 탑승객이 굉장히 많고 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손님한테 네 가방이 어떤 거예요? 아, 까만색의 크기는 이렇고 손잡이 3개고 그걸 듣고 찾아 주고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마치 초밥집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방을 다 깔아 놓을 테니 네 가방은 네가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초밥집이 공항에서 벤치마킹을 했을까요? 공항이 초밥집에서 벤치마킹을 했을까요? 이게 지구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식단계에서 최초의 회전 초밥집이 나타나는 그 즈음에 공항에서 처음 이런 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거든요. 산업이 다르면 똑같은 아이디어지만 이게 태어나는 시점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이게 수십 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밥집 고민하는 사람들이 식당 레이아웃 고민하는 사람들이 공항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일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를
겉보기엔 달라도 본질은 비슷한 문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례를 몇 번 학습을 한 사람은 이런 게 이제 점점 잘 보이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나의 좋은 사업 아이템을 타 분야에서 얻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달리는 길 외에 따로 천천히 갈 수 있는 별도의 길을 뺀 다음에 거기에 차가 천천히 가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F1 경주를 하는 트랙 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가는 길을 따로 만들어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이런 피트스탑. 굉장히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계단을 포장하는 여러 겹으로 덧댄 펄프, 충격을 잘 흡수하고 수분 흡수해주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계란만큼이나 깨지면 안 되는 소중한 우리 와인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렇게 포장재로 잘 갖다 쓰고 있죠. 여기 비닐이나 뽁뽁이 막 때려 넣어가지고 포장하는 방식은 원가도 비싸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그에 반해서 이거 이제 종이니까 이런 포장 방식이 감성도 있고 친환경적이죠. 원가도 싸고 재활용률도 굉장히 높을 테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오래되고 너무 뻔한 이런 아이디어가 다른 산업에 가면 얼마든지 신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씨가 한 말에서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General Way. 시카고에 있는 도축장 중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최고의 도축장에 간 게 아니라 소고기 도축하는 분야 가면 아무 도축장이나 가도 다들 이렇게 오버헤드 트롤리를 쓰고 있다. 그게 너무 당연하고 소고기 도축장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해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 트롤리로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랄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쟤는 150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딨어. 소고기는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뻔하고 식상한 아이디어인데 그런 게 자동차 산업으로 오면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소고기 도축하는 산업은 시간이 많았던 거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다듬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헨리 포드 씨가 갖고 와서 자동차를 천장에 오버헤드 트롤리로 걸어서 자동차를 해체하는 데 쓴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면 차를 천장에 걸고 해체할 때 썼어야 되죠. 근데 포드 씨는 위에 안 걸고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왜? 차는 무거우니까 천장에 거는 게 힘들거든요. 소고기처럼 천장에 매달아서 막 피를 빼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불필요하게 높이 들 필요 없고 나는 바닥에 깔래. 트롤리를 바닥에 깔래. 이렇게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해체를 해야 되니까 완성품에서 부품으로 내려갔지만 나는 조립을 해야 되니까 방향을 반대로 하겠다. 이런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적용이 쉽지 않고요. 중간에서 약간 이런 재창조, 재가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뒤로 자석으로 붙여서 캠핑장 텐트에 없는 고리를 허공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앞뒤로 세트로 자석으로 되어 있는 고리, 이게 캠핑 용품입니다. 아파트 창문 바깥을 닦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앞뒤로 걸레 두 개를 자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자석이 붙어 있고 우리가 아파트 안쪽에서 이걸 움직이면 밖에 있는 이 걸레가 따라 움직이면서 아파트 창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냥 앞뒤로 자석으로 위치를 고정한다. 이런 면에서 같은 아이디어이죠. 짤순이 청소용품계에서 이제 히트 상품 아이디어로 한때 굉장히 많이 팔렸던 원심력을 이용해서 걸레를 물빨래를 한 다음에 이 물을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원심 분리를 해내는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몇 년 전부터 다이소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샐러드 채소를 탈수시키는 탈수기입니다. 양상추 같은 거 이제 샐러드 해 먹으려고 물에 막 헹구면 상추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겼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수돗물이 껴가지고 이게 진짜 잘 안 털어지거든요. 너무 세게 팍팍 털다 보면 양상추가 찢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기어비가 있어요. 여기 밑에는 이제 큰 기어, 작은 기어가 밑에 중심에 박혀 있고 위에 얘는 좀 큰 기어고 그래서 손잡이 요 잡고 맷돌처럼 이렇게 돌리면은 기어비가 한 5배, 10배 증폭돼서 이 전체 체가 굉장히 빠르게 괴색 호전을 하고 요 안에 물에 헹궈서 넣어놨던 채소에서 물기가 바깥쪽으로 샥 원심분리 됩니다. 걸레 짜는 거랑 양상추 물 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다이소에서 나와서 굉장히 잘 팔리고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사왔더라고요. 집에서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또 충격을 받으면서 이거 좋네 이거 좋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거 뭐라고? 이거 너무 뻔한 건데 내가 진짜 수도 없이 봤던 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때까지 컨설팅하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질 두 개를 분리하는 거는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건 액체와 기체를 분리하건 수도 없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원심 분리는. 근데 왜 이 내가 맨날 샐러드 채소 헹구고 나도 이거 터느라 고생하고 가끔씩은 깨끗한 키친타월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막 닦아낸단 말이에요. 샐러드 빨리 먹어야 되면은. 보통은 이 채 같은 데 받쳐놓고 기다리거든요. 한 5분, 10분 놔두면 물기가 좀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 시간을 몇 초로 단축을 시켜줄 수 있는 물건이고, 보자마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맘만 먹었으면 이거 진짜 금방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도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나요? 샐러드 찰수기였습니다. 약간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이런 사례에서도 이제 비슷한 원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독수리가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하늘 잘 나는 원리가 이런 거 잘 배워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에다가 적용하잖아요. 이거 윙팁이라고 해서 와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가 대부분 다 보잉 747 이상이면 끄트머리가 다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다 이거 자연에서 배운 거죠. 이게 왜 기껏 이런 두뇌도 굉장히 작은 독수리한테 우리가 왜 배워오겠습니까? 문제가 같기 때문이죠. 하늘을 빨리 날아야 되는 독수리나 하늘을 잘 날아야 되는 비행기나 겪는 문제, 공기 저항, 와류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해결한 그런 데서도 배워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무거운 이불 이런 것도 이중 분야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시야를 좀 트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이런 겁니다. 나의 산업 분야, 내가 쓰고 있는 기술의 이름, 기술의 용어, 우리 바닥에서 부르고 있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명칭들, 그런 이름을 조금 빼고요. 지극히 일반화된 용어, 일반화된 물건,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쓸 것 같은 그런 용어들로 좀 바꿔서 접근을 하면 내 스스로 좀 더 생각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조립을 어떻게 빨리 할까? 이런 숙제를 내가 안고 있을 때 자동차라는 단어를 빼고요. 그냥 세상에서 물건 조립 빨리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정말 극도로 빠르게 조립하는 사람들, 이런 걸 찾아보는 거고요. 내가 자동차 정비소 관련된 기계 장치를 만드는데 자동차가 뭐 한 1톤 넘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들어가지고 옆으로 좀 빨리빨리 옮길 수 있을까? 정비사들이 정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동차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5톤을 드는 산업이 뭐가 있지? 3톤을 드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10톤, 20톤, 막 100톤쯤 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들까? 비행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시동 걸고 제트 엔진 돌려서 스스로 굴러가는 방법밖에 없을까? 비행기 항공산업에서는 경락고에서 비행기 위치를 조금 옆으로 옮기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옮길까?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요. 아, 그쪽 분야를 좀 찾아보면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 힌트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실마리를 찾아서 검색을 하고 타 산업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산업에서 응용하고 재창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을 얻어낼 수 있겠죠. 회사에 승부를 걸 사업 아이템을 얻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내가 사업 아이템은 정했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어떤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할 때도 그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용어에서 이런 특수 용어, 기술 용어, 우리 산업에서만 쓰는 용어 이런 단어들 좀 빼고요. 이 문제를 지극히 일반화시킨 그런 단어들로 스스로 다시 자문해 봄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고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른 산업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골프공도 열심히 날아가기 위해서 공기저항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골프공 광고를 보면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치던 대로 치세요. 10야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은 10야드 더 날아갑니다. 10야드 더 날아가려면 비결이 뭡니까? 공기 저항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골프공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골프공만 떠올리면 돼요. 골프공이 공기 저항을 어떻게 줄이는지는 구글링 하면 다 나오니까 지식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대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에 얼마든지 지식은 많고 그걸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뭐 구글링부터 해서 그런 인프라가 많고 요새는 또 챗 GPT로 세상에 있는 지식을 나한테로 바로바로 갖고 오라고 동원하는 툴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올까 하는 그 호기심, 그 착상,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것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말이 있죠. Nothing is new under the sun.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옛날부터 있던 거고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현재 지금 이미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디어 내는 영역에서 컨설팅 진짜 오래 했는데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 산업 우리 분야 우리 제품에서는 처음일 것 같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찾아보면 세상 어딘가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쓰고 있던 그런 아이디어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반대로 말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필요로 한 바로 그 순간 좀 잘 찾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속도를 얻는데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